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암. 29세 이지은 씨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귀찮다는 이유로 계속 미뤘습니다. 5년 후 병원에서 들은 말은 자궁경부암 위기였죠. 만약 그때 예방접종을 맞았다면 의사는 말했습니다. 99.7%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절대 이지은 씨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자궁경부암, 여성에게 왜 위험한가?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암이 예방 가능한 암이라는 점이에요. 박선영 씨, 33세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저는 건강하다고 자신했어요. 정기검진도 꼬박꼬박 받았고 운동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검진에서 자궁경부 이형성증 진단을 받았죠. 처음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자궁경부암 전 단계라는 거예요. 자궁경부암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김미래 씨, 38세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생리도 규칙적이었고 별다른 증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자궁경부암 1기 진단을 받았죠. 만약 검진을 미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끔찍해요. 더욱 안타까운 건 자궁경부암이 주로 젊은 여성들에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30에서 40대가 발병 위험이 가장 높아요. 이 시기는 결혼, 임신,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많은데 이때 암 진단을 받으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정소희 씨, 31세는 신혼 6개월 만에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임신 준비를 위해 산부인과에 갔는데 뜻밖의 진단을 받았어요. 남편과 함께 울었죠. 왜 하필 우리에게? 하면서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궁경부암은 예방 가능한 암이라는 점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예방접종과 정기검진만 제대로 받아도 거의 100% 예방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다른 암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조연주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궁경부암은 인류가 정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암이 될 거예요. 예방접종과 검진이 보편화되면 이 암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감염과 자궁경부암의 관계. HPV가 뭔가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매우 흔한 바이러스예요. HPV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성매개 감염 바이러스입니다. 성생활을 하는 성인의 80% 이상이 일생에 한 번은 감염될 정도로 흔해요. 이현정 씨, 27세의 당황스러웠던 경험입니다. 검진에서 HPV 양성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남편 외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지 않았거든요. 혹시 남편이 바람을 피웠나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HPV는 정말 흔한 바이러스고 감염 경로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HPV에는 100여 종의 타입이 있는데 이 중 고위험군인 16번, 18번 타입이 자궁경부암의 70% 이상을 일으킵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자궁경부 세포에 들어가면 세포의 유전자를 변화시켜 암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점은 HPV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두 암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90% 이상 우리 몸의 면역력으로 자연히 제거됩니다. 강유진 씨, 25세는 이런 과정을 경험했어요. 23세에 HPV 양성 진단을 받고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대부분 자연 소실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기적으로 검사받으면서 지켜봤는데 2년 후에 음성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하지만 일부 여성들에게서는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남아있으면서 자궁경부 세포를 변화시킵니다. 이 과정은 보통 10에서 20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돼요. 정상 세포경도, 이형성증 중등도, 이형성증 고도, 이형성증 자궁경부암 순서로 발전하죠. 바로 이 긴 과정 때문에 정기 검진이 중요한 거예요. 암이 되기 전 단계에서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거든요. 윤세라 씨, 35세는 고도 이형성증 단계에서 발견했습니다. 원추절 제술이라는 간단한 수술로 완치됐어요.
만약 몇 년 더 늦었다면 자궁경 부암이 됐을 텐데 정기 검진 덕분에 일찍 발견할 수 있었죠. 예방접종으로 자궁경 부암을 막을 수 있다. 예방접종 한 번 맞으면 정말 자궁경 부암을 예방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HPV 예방접종은 현재까지 개발된 암 예방 백신 중 가장 효과가 뛰어납니다. 제대로 접종받으면 자궁경 부암을 99.7%까지 예방할 수 있어요. 호주의 사례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2007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HPV 예방접종을 실시한 결과 젊은 여성의 자궁경부 전암 병변이 거의 사라졌어요. 일부 연구에서는 2028년까지 호주에서 자궁경 부암이 거의 퇴치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죠. 김서연 씨, 23세는 대학생 때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굳이 맞아야 하나 싶었는데 엄마가 꼭 맞으라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친구 중에 HPV 감염으로 고생하는 애들을 보니까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실감해요. 현재 사용되는 HPV 백신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다실 9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9가지 HPV 타입을 예방합니다. 특히 자궁경 부암을 일으키는 고위험 타입 7가지와 생식기 사마귀를 일으키는 저위험 타입 2가지를 모두 커버해요. 접종 방법은 간단합니다. 총 3회 접종하는데 0개월, 2개월, 6개월 간격으로 맞으면 됩니다. 처음 접종 후 2개월 뒤에 두 번째, 그리고 6개월 뒤에 세 번째를 맞는 거죠. 이미영 씨, 28세는 접종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접종할 때는 조금 아팠는데 독감 주사 정도. 별다른 부작용도 없었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었어요. 3번 다 맞고 나니까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백신의 효과는 접종 후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실해집니다.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접종 후 15년이 지나도 여전히 높은 예방 효과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백신이 모든 HPV 타입을 예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기검진은 여전히 필요해요. 자궁경 부암의 초기 증상은 무엇일까? 자궁경 부암 초기에는 정말 증상이 없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자궁경 부암을 조용한 킬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최지혜 씨, 32세의 경험담입니다. 일기 자궁경 부암 진단을 받았는데 정말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생리도 규칙적이었고 아픈 곳도 없었거든요. 만약 회사에서 하는 정기 건강검진이 없었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진행된 자궁경 부암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비정상적인 질 출혈입니다. 생리가 아닌데도 출혈이 있거나 성관계 후 출혈, 폐경 후 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박혜진 씨, 41세는 이런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생리 끝나고 일주일 뒤에 갑자기 출혈이 있었어요. 처음엔 생리가 완전히 안 끝났나 싶었는데 며칠 계속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경 부암 2기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증상으로는 질 분비물의 변화가 있습니다. 냄새가 나거나 피가 섞인 분비물, 평소보다 많은 분비물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김영미 씨, 37세의 경우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분비물이 많아지고 냄새도 나더라고요. 처음엔 지렴인 줄 알고 약국에서 연고만 샀는데 나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갔어요. 그때 자궁경부 이상을 발견했죠. 진행된 경우에는 골반이나 다리 통증, 허리 통증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의미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다른 질환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자궁경 부암을 구별하기 어려워요. 송미경 씨, 39세는 이런 혼란을 겪었습니다. 생리 불순이 심해서 부인과에 갔는데 처음엔 호르몬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치료받았는데도 계속 이상해서 다른 병원에 가니까 자궁경 부암이었어요. 증상만으로는 정말 알기 어렵더라고요. 바로 이 때문에 증상에 의존하면 안 되고 정기 검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리 사이 출혈과 성교 후 출혈 주의하기. 생리 아닌데 출혈이 있으면 무조건 암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비정상 출혈은 자궁경 부암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 중 하나예요. 특히 성교 후 출혈은 자궁경부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한지원 씨, 29세의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신혼 초기였는데 관계 후에 가끔 출혈이 있었어요. 처음엔 첫 경험이라 그런가 생각했는데 몇 개월 계속되더라고요. 남편이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자궁경부 이형성증이었어요. 정말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죠. 성교 후 출혈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궁경부에 이상이 있을 때 물리적 자극으로 인해 쉽게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자궁경부는 탄력이 있고 튼튼한데 이형성증이나 암이 있으면 조직이 약해져서 쉽게 피가 나요. 생리 사이 출혈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할 증상입니다. 배란기 출혈이라고 해서 생리 중간쯤에 살짝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보통 1에서 2일 정도로 짧고 양도 적어요. 이수진 씨, 34세는 이런 구별을 경험했습니다. 원래 배란기에 살짝 피가 나는 편이었는데 어느 때부터 출혈 양도 많아지고 기간도 길어졌어요. 처음엔 원래 그런가 했는데 3개월 연속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검사 받으니 자궁경부 중등도 이형성증이었어요. 특히 폐경 후 출혈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져서 자연적인 출혈이 일어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폐경 후 출혈은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해요. 김순희 씨, 55세의 경우입니다. 폐경한 지 2년이 됐는데 갑자기 생리하듯이 출혈이 있었어요. 혹시 생리가 다시 시작되나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폐경 후 출혈은 무조건 검사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비정상 출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궁경 부암은 아닙니다. 호르몬 불균형, 자궁내막 이상, 감염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입니다. 출혈 양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언제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색깔은 어떤지, 냄새는 없는지 등등. 이런 정보들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 검진, 자궁경 부암 예방의 첫걸음. 자궁경 부암 검진은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이는 모든 여성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험이 시작된 후 3년 뒤 또는 21세부터 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30세까지는 3년마다, 30세 이후에는 HPV 검사와 함께 5년마다 받으면 됩니다. 조예진 씨, 26세는 이런 스케줄로 관리하고 있어요. 23세에 첫 검진을 받았는데 정상이었고 올해 두 번째 검진을 받았어요. 다음은 3년 후에 받을 예정이에요. 달력에 표시해두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자궁경 부암 검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궁경 부세포진 검사 펩스미어와 HPV 검사예요. 세포진 검사는 자궁경부에서 세포를 채취해 현미경으로 이상 세포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HPV 검사는 고위험 HPV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검진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내진대에 올라가면 의사가 질경을 삽입하고 자궁경부에서 세포를 살짝 긁어냅니다. 시간은 5분 정도 걸리고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심한 통증은 없어요. 김나영 씨, 28세의 첫 검진 경험입니다. 처음이라 정말 무서웠는데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천천히 해주셔서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견딜만하다 싶었죠. 검진 결과는 보통 1에서 2주 후에 나옵니다. 정상이면 다음 검진까지 안심하고 지내면 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추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암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염증이나 경미한 이형성증인 경우가 많아요. 박지연 씨, 31세는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검진에서 경도 이형성증이 나왔어요. 정말 놀랐는데 의사 선생님이 대부분 자연 회복된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기 검진의 가장 큰 장점은 조기 발견입니다. 자궁경 부암은 전암 단계를 거쳐 암으로 발전하는데 이 과정이 보통 10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정기 검진만 받으면 암이 되기 전에 충분히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HPV 예방접종, 몇 살부터 맞아야 할까? 예방접종은 언제 맞는 게 가장 좋나요? 이상적인 시기는 성경험 전입니다. HPV 예방접종은 9세부터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11에서 12세에 맞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시기에 맞으면 면역 반응도 가장 좋고 성경험 전이라 예방 효과도 최대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험이 있다고 해서 접종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26세까지는 여전히 효과가 입증되어 있고 최근에는 45세까지도 접종을 권하고 있어요. 신혜원 씨, 35세는 늦은 나이에 접종을 받았습니다. 결혼 전에 맞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이라도 맞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접종받았어요.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접종률이 50%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는 주로 부모들의 우려 때문인데 너무 어린 나이에 성 관련 예방접종을 마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을 하시는 거죠. 김영수 씨는 딸의 접종을 망설였습니다. 딸이 중1인데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지금 마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마쳤는데 딸 건강을 위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남성도 HPV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은 HPV 감염으로 인한 생식기 사마귀, 항문암, 구강암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여성 파트너의 감염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집단 면역의 개념도 중요해지고 있어요. 인구의 70에서 80%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으면 전체 사회에서 HPV 감염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접종 비용은 1회당 15에서 20만 원 정도로 3회 접종하면 총 50에서 60만 원 정도 듭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자궁경부암 치료비와 비교하면 훨씬 경제적이에요. 예방접종 후에도 검진이 중요한 이유. 예방접종 맞았으니까 이제 검진 안 받아도 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HPV 예방접종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100%는 아닙니다. 현재 백신이 예방하는 건 주요 고위험 HPV 타입이고 다른 타입들도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전미정 씨, 30세의 경험담입니다. 고등학생 때 예방접종을 받았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결혼 후 첫 검진에서 HPV 양성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방접종 받았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또한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이미 감염된 HPV에 대해서는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접종받더라도 여전히 정기 검진이 필요해요. 백신의 지속기간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현재까지는 접종 후 15년 이상 효과가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평생 지속되는지는 아직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어요. 정수연 씨, 33세는 이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 예방접종을 받았고 지금도 3년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있어요. 접종과 검진 둘 다 해야 완벽한 예방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예방접종과 정기 검진을 함께하면 자궁경부암 예방률이 99%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접종만으로는 90에서 95%, 검진만으로는 80에서 85% 정도인데 둘을 합치면 거의 완벽한 예방이 가능한 거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자궁경부암 퇴치를 위한 전략으로 90, 70, 90을 제시했습니다. 15세까지 HPV 예방접종률 90%, 35세와 45세 검진율 70%, 전암병변이나 암 치료율 90%를 달성하자는 목표예요. 김선미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방접종은 방패, 검진은 레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패가 아무리 튼튼해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레이더로 계속 감시해야 하는 거죠. 가족력과 생활습관이 자궁경부암에 미치는 영향. 우리 가족 중에 자궁경부암 환자가 없으니까 안전하겠죠? 사실 자궁경부암은 다른 암들과 달리 가족력보다는 감염이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궁경부암의 가장 큰 원인은 HPV 감염이고 이는 성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행동적 요인이 훨씬 중요하죠. 하지만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체질이 유전될 수 있고 이는 HPV 감염 후 자연 제거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진아 씨, 29세는 이런 걱정을 했어요. 어머니가 자궁경부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도 위험한 건 아닌가 싶어서 검사를 더 자주 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직접적인 유전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생활 습관도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이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에요. 담배 연기의 발암 물질들이 자궁경부 세포에 직접 영향을 주고 면역력도 떨어뜨립니다. 박영희 씨, 42세는 금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20년간 하루 한 갑씩 피웠는데 자궁경부 중등도 이형성증 진단받고 바로 끊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흡연이 치료에도 방해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생활 패턴도 영향을 줍니다. 성 파트너 수가 많거나 첫 성경험 나이가 어릴수록 HPV 감염 위험이 높아져요. 하지만 이건 개인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위험 요인을 알고 대비하자는 의미입니다. 면역력 저하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HIV 감염,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 복용,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HPV 감염이 지속되기 쉬워요. 정혜진 씨, 38세는 면역력 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루푸스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어서 HPV 감염 위험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마다 검진받고 예방접종도 맞았어요. 영양 상태와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칩니다. 엽산 부족, 비타민C 부족 등이 자궁경 부암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반대로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높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안전한 성생활과 자궁경 부암 예방. 성생활과 자궁경 부암 예방,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HPV가 성접촉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이므로 안전한 성생활이 예방에 중요합니다. 콘돔 사용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입니다. HPV는 주로 성기 접촉으로 전파되는데 콘돔이 70-80% 정도 예방 효과가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상당한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김미영 씨, 26세는 이런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결혼 전까지는 안전한 성생활을 위해 항상 콘돔을 사용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파트너 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 파트너가 많을수록 다양한 HPV 타입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의 선택이고 무엇보다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파트너와의 열린 대화입니다. HPV 감염 여부, 예방접종 여부 등을 서로 확인하고 함께 예방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상호 씨는 아내와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자궁경부 이형성증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그때부터 저도 HPV 예방접종을 맞았고 아내의 정기검진에도 함께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HPV 감염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성생활을 하는 성인의 80% 이상이 감염되는 매우 흔한 바이러스예요. 감염 자체보다는 적절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조수진 씨, 31세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HPV 양성 진단을 받고 남편을 의심하기도 했고, 제가 문란해서 그런 건가 자책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매우 흔한 감염이라고 설명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최근에는 HPV 자가검진 키트도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 스스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받을 수 있어요.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궁경 부암 치료법과 예후. 자궁경 부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다행히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자궁경 부암 치료는 병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기나 일기 초기라면 원추절 제술 같은 간단한 수술로도 완치가 가능해요. 자궁을 보존할 수 있어서 향후 임신도 가능합니다. 한지은 씨, 28세는 원추절 제술을 받았습니다. 결혼 준비 중에 자궁경 부암 연기 진단을 받았어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수술로 완치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 후 1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정상이고 아이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1기 말이나 2기 초기라면 근치적 자궁절 제술을 시행합니다. 자궁과 주변 조직을 함께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아이를 원하는 젊은 여성이라면 광범위 자궁경 부절 제술로 자궁을 보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소영 씨, 33세는 이런 수술을 받았어요. 1기 자궁경 부암이었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자궁 보존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후 2년이 지났는데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고 내년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어요. 3기 이상에 진행된 암이라면 방사선 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합니다. 예전에는 예후가 좋지 않았지만
최근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존율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김영선 씨, 45세는 3기 자궁경 부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6개월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고 지금은 완전 관해 상태예요. 5년째 재발 없이 지내고 있어요. 자궁경 부암의 5년 생존율은 병기별로 다릅니다. 1기는 95% 이상, 2기는 80에서 85%, 3기는 60에서 65%, 4기는 20에서 25% 정도예요.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치료 후 삶의 질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수술 후에는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방사선 치료 후에는 장 기능이나 방광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재활과 관리로 대부분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정기적인 추적 관찰로 재발을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고요. 최은경 씨, 41세는 치료 후 3년째입니다. 수술 직후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정상 생활이에요. 3개월마다 검진받고 있고 재발 걱정은 있지만 희망을 갖고 살고 있어요. 예방접종과 검진 함께 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예방접종과 검진의 병행입니다. 예방접종은 1차 예방, 검진은 2차 예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차 예방으로 감염을 막고 2차 예방으로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죠. 세계 각국의 사례를 보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실시한 나라에서 자궁경 부암 발생률이 급격히 감소했어요. 호주, 영국, 덴마크 등은 젊은 여성에서 자궁경 부암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접종률이 낮아서 아쉬운 상황입니다. 특히 성인 여성들의 추가 접종률은 더욱 낮아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궁경 부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검진율과 접종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의 인식 변화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미리 예방하자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이지은 씨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예방접종을 미뤘던 그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 9세부터 45세까지는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21세부터는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궁경 부암은 인류가 정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암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검진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이 무기들을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접종받으세요. 그리고 정기검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이기도 하죠.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궁경 부암 없는 세상,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